진짜 사랑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이제 1년 3개월 지났네요. 지금 둘 다 35살이고 연애 3년 했고요. 작년 여름에 결혼했어요. 남편은 고시공부 5년 넘게 하느라 늦게 취업하고 그냥 비전 없는 소기업에 취업하자마자 저랑 만난 거라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었어요. 31살에 잘고 50만 원이었으면 말다 했죠 뭐. 매일 싼 곳 가고 매일 기프티콘 데이트하고 그래도 사랑하니 행복했습니다. 제가 9대1로 내도 행복했어요. 어차피 사랑하고 아깝지 않았거든요. 여행가도 제가 비행기표부터 호텔까지 다 예약해도 있는 사람이 내면 되지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다 해주셨고요. 근데 이 남자 만나고 저도 돈 아끼는 법 배우고 이제 뭘 사도 싼 거 이렇게 제가 아끼게 될 줄은 몰랐고요. 쇼핑도 잘 안 하게 되고 항상 가는 곳이 롯데리아 이런 곳이나 김잡천국 이런 곳 가게 되고 뭐 데이트 소소해도 너무 행복했어요. 그땐요. 결혼 때도 그 집에 돈 하나 없어서 아빠가 5억짜리 아파트 전세 제 명의로 해주셨고요. 그쪽에서는 예식 비정도 못했고요. 저희 부모님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다 하시면서 다 이해했고요. 근데 또 웃긴 게 결혼할 땐 그 집안에서 세상 그리 착한 천사들이 없었거든요. 매번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지나고부터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지대요. 남편 월 270 받고요. 저는 320 받아요. 저축하고 1년 뒤 이세 계획 중이라서 그때까지 모으기로 했어요. 그래도 같이 사니까 데이트 비용 줄고 좋대요. 근데 그놈의 아가씨가 32살 먹도록 변변한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고 기술도 아무것도 없으니 그 나이에 격리로 취직도 불가했고 제 아는 동생이 하는 카페에 알바라도 해보라고 하니 이 나이에 사장도 아니고 무슨 알바? 이러면서 무시하네요. 그러면서 제 직장 앞에 말없이 와서 맨날 언니 미안한데 10만원만 30만원만 그렇게 받아간 게 540만원 정도 되고요. 그때마다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은 별다른 조치 없었고요. 또 몇 달 전엔 남친이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지네 집 잘 산다고 거짓말을 쳤나 보더라고요. 저희 아빠가 해주신 집에서 지네 부모 모셔놓고 그 남자 불렀더라고요. 물론 저한테 그냥 집 공사 중이라고 며칠만 신세 진다고 거짓말했고요. 남편도 몰랐다는데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.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저한테 5천만 도와달라고 그러네요. 저는 돈도 없고 적금 든 거 깨기도 아깝고 저희가 그런 능력이 어딨냐고 했더니 그럼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금방 갚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신없 들대요. 아, 나 속았구나. 돈은 없어도 착한 분들이고 고마움 많은 분들이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 날 세우는 거 보니 속았구나 싶더라고요. 결국 돈 문제로 아가씨는 결혼 못했고 시어머니는 좀 도와주지 애가 흥기도 꽉 찼는데 그걸 못 도와주냐라고 하길래 못 도와준다고 연락 피했어요. 그 뒤로 남편한테 시댁 욕 아닌 욕 팩트 날렸고요. 남편도 내 말이 맞다 미안하다 2년 끊겠다. 절대 안 그러겠다 대신 이런 일 없겠다 해놓고 결국에는 절대 안 그러겠다 다신 이런 일 없겠다 해놓고 결국에는 지네 가족이 불쌍하지 않네요. 그래서 대판 싸우고 시어머니는 우리 싸우는 와중에 집에 와서는 거실 소파에 상전처럼 앉아서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러고 있고 저는 이럴 거면 이혼해야겠다. 난 니네 집이랑 엮이기 싫다. 지금 결혼한 지 이제 1년째인데 알게 모르게 또 돈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줄 거냐 이랬더니 시어머니가 오더니 찬물을 확 뿌리네요. 100년 가약이란 말도 모르냐고 어디서 찬물을 입에 함부로 올라냐고 저 살면서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도 없는데 물세례 맞으니까 웃기면서 화나길래 저도 한 바가지 퍼서 시어머니 얼굴에 뿌리려다가 남편 얼굴에 뿌리고 뺨 한 대 쳤어요. 그러니까 자기 아들 때렸다고 이런 게 며느리냐고 난리를 치고 동네 사람들 다 깨우려고 들대요. 그래서 경찰 부르고 결국 인근 파출소 가서 경위서 쓰는데 아가씨가 와선 소리 지르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파출소 어쩌고 저쩌고 저도 거기서니 어디서 반말이냐고 못 배워먹은 거 티내냐고 했더니 머리채 잡길래 저도 머리채 잡았고 풍채는 지가 더 좋으면서 저는 운동했어서 인지 바로 밀리는 것 같으니 울고불고 난리입니다. 어휴 진짜 내가 살다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싶어서 점 다 떨어졌고요. 남편한테 이혼 서류 보여주고 동장 찍으라 했고 남편은 지네 가족이랑 연 끊는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2달 지켜봤는데 한 달은 잘하더니 한 달은 안 마시던 술을 맨날 마시고 들어와서
잔인하다고, 어떻게 가족을 끊으라 말아 하냐고, 진짜 넌 너무 독하다 이러길래 오케이 이러고 녹음해두고 다음날 바로 법원 가자 했어요. 결국엔 이혼하기로 했네요. 돈 없는 집이랑 결혼하지 마세요. 제 주변에도 저 같은 케이스 봤는데 돈 없는 집은 남편이 자격지심 부리거나 시댁이 처가 덕보려거나 둘 중 하나인 듯 합니다. 진짜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. 그나마 애 없을 때 이혼해서 조상이 도왔네요. 1. 돈 없는 남자들은 다 여자한테 빨대 꼽을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어요. 못 사는 여자들은 남자한테 굽히기라도 하지요. 못 사는 남자들은 꼴에 요구사항도 많아요. 거지라서 부끄러움도 없는 거지요. 그래서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. 2.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님. 나도 비교적 돈 없는 집에 결혼하고 지원일도 못 받았지만 지금 5년째 너무 잘 살고 있음.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진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 염치 없게 돈 요구하거나 뭘 바라는 시댁은 아님. 그냥 인간의 문제인 듯 그 집아의 성격이겠죠. 3. 저 여자분의 경력 단절과 시간은 어찌 보상받을런지. 친정이 제발 잘 살아서 여자분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. 이래서 여자들이 결혼해도 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성추행하는 교수라. 사회적 진료와 가정 포기하기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 용기의 지지를 표합니다. 살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감 상처가 남겠지만 님을 위하여 조금만 맘의 여유 가지려고 노력해봄이 좋을 것 같네요. 오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. 대부분 애들 아빠란 생각에 또는 살아온 점을 생각해서 파멸 두고 끝까지 못 가기도 할 텐데 멋지시네요. 두 아이들과 행복하세요. 6. 이 사연 들으니 미투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몇 해 전 연예계의 모 교수가 제자들 성추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다 비극적인 자살로 끝낸 사연이 생각나네요.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죠. 7. 교수 엄연한 수컷인가봐요. 하긴 성직자는 아니니 연애하고 자식 낳고 파릇한 여자아들 많으니 보통 남자면 참기 힘들 듯. 그러니 보통 남자가 교수 되면 안 된 투철한 윤리 도덕과 높은 학식 등 다 갖추지 않은 함량 미달로 교수되는 인간도 많다고 봅니다. 8. 그런 시엄마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 그 집으로 시집 왔나요? 궁금하네요.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예의가 너무 없군요. 어느 집이든 시모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. 예비 시모들 인생 공부 좀 더 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. 9. 그러는 시엄니는 학교 어디 나왔을까요? 둘째 며느리 면전에 두고 둘째 같이 학력이 정상적이야라고 말하는 교양 없는 언사는 어떻고, 배우자는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. 둘이서 잘 사는 것이 효도죠. 10. 역시 둘째 며느리가 현명하네요. 요즘 누가 그렇게 덩하고 산대요. 며느리 사집살이 안 당하면 다행인데 참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른답니까?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혼시키고 눈에 넣어도 안 앞에 예쁜 손주들에게 그럼 쓰나요? 답답하네요. 11. 저 시어머니란 인간에게 절대 곁을 주지 마세요. 찬스만 나면 또 그럴 인간입니다. 제가 살아보니 사람의 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. 12. 사람 본성 어디 갈까 지금이야 지가 힘드니 저리 숙이고 들어가지만 글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. 13. 응원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. 청량감 있는 맑은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. 감동 사연이 많아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. 계속 승승장구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